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기타 작업에서는 매크로하고 차트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나와요. 기타 작업은 매크로 작성하는 거 그거 이제 문제로 나오고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거 그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는데 이 20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모두 다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고 20점을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그랬어요. 그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두 가지 문제가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은 이 영역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매크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그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2의 4번에서 2의 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2의 4번에서 2의 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를 생성할 때 그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래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총점을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총점은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합이니까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구해도 되겠네요. 안 돼요. 문제에서 썸 함수 쓰라고 안 나왔잖아요.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더하기로 연결시켜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약에 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을 구했다. 그러면 틀린 걸로 채점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 있고 삽입에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3에서 H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3번부터 H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총점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 총점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엑셀에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가 있죠. 개발 도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 엑셀에 개발 도구가 만약에 없으면 개발 도구를 추가를 시키셔야 돼요. 개발 도구를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 파일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를 땅 하고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파일에 이제 옵션 이곳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왼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리본 사용자 지정 요 탭을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발 도구라고 있습니다. 개발 도구 제 거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가 이미 추가가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해제가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보듯이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개발 도구 요 메뉴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 메뉴 추가시키는 거는 만약에 혹시나 시험장에 갔더니 개발 도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 도구 요 메뉴를 추가를 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이런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이곳에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이곳에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액티브 X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 그랬어요. 해서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첫 번째 요 아이콘이 단추예요. 그래서 요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 마우스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와요.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면 우리 G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H4번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추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만들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이름이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이제 총점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총점이라고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아까 제가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총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단축키를 뭘로 설정해라. 그럼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서 단축키 우리 바로가기 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문제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이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 그리고 저장 위치 요거 이제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 매크로라는 거는 우리 녹음기 기능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데 녹음기가 켜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 이제 녹음 기능이 있죠. 그 녹음 기능을 켜놓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말까지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되잖아요. 이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른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데 매크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 내용까지 싹 다 이제 다 저장이 된다고요. 매크로가 켜지는 순간 쓸데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총점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총점이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매크로를 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졌는데 매크로가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그건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매크로가 땅 하고 이제 켜지는 순간 요 맨 위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뜨고요. 또 여기 말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상태 표시에도 이렇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짜잔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크로가 켜졌다 꺼졌다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크로가 켜져 있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합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요. 찍으면 내가 이 셀을 찍는 것도 이제 녹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셀을 찍어 놓고 는 먼저 써주고요. 소양 인증 더하기 그리고 직무 인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sum이라는 함수로 합을 구해버리면 틀린 걸로 채점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엔터를 한번 누르고 우리가 첫 번째 셀을 이제 계산했으니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내가 총점 구하고자 하는 걸 다 했으니까 매크로 기록 중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 중지를 시킬 때는 상태 표시를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맨 위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더 이상 녹음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채우기 핸들에서 이곳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됐잖아요. 이 상태로도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결과값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비어있는 이런 셀들이 있어요. 셀들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해 놓으면 블럭 잡은 게 이제 해제가 되죠. 이렇게 이제 블럭 잡힌 게 해제가 돼야 내가 정확하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 셀을 한번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 저는 지금 위에 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기록 중지였는데 이제 기록할 수 있게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꺼진 겁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단추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돼요. 텍스트를 이제 총점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단추 위에 올려놓으면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할 수 있게 이 단추를 누를 수 있게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그냥 실행돼 버린다고요. 근데 나는 이곳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거니까 어떻게 하냐?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바로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총점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 글자가 입력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2의 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A3번부터 2의 3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채우기 색으로 우리의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채우기 그걸로 이제 하고 우리 삽입이라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그곳에 보면 이제 도형이 있고 기본 도형에 이제 사각형 중에서도 우리 빗면 이거를 동일한 시트 G6에서 H7번 영역에 생성하래요. G6번에서 우리 이제 H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빗면이라는 요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때 텍스트를 채우기로 이제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할 때 채우기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메뉴가 쭉 이제 순서대로 써져 있으니까 그 메뉴 그대로 찾아가면 돼요.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이제 사각형이요. 사각형 중에서 우리 빗면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형에 사각형 빗면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이제 G의 6번에서 H7번 그 영역에다가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만 그려진다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라 했죠. 요거요. 우리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떴어요. 근데 이런 도형을 만들면 이런 도형은 매크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내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매크로 지정으로 찾아가면 돼요.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채우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을 써주고 오른쪽 기록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아까 좀 전에 썼으니까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 키기 전에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 한번 하라고요. 자, 이 영역에다가 표준색 노랑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는 상태 표시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땅 하고 눌렀더니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아래쪽에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딱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E의 3번 셀 요 범위 요거 이제 설정해주고 맨 위에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채우기색 요거 이제 누른 다음에 우리 표준색 중에 노랑 요 색깔이 맞죠? 해서 노랑을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기색을 변경시키는 거 다 적용을 해줬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없어졌죠? 그 얘기는 매크로 기록이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도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채우기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우리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텍스트 편집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채우기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써주고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매크로도 만들 거 다 만들어주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매크로가 이곳에다가 총점을 구하는 거였고 두 번째 매크로는 이 범위의 채우기색을 바꾸는 거였죠. 해서 이곳에 이제 채우기색은 없음으로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총점 이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총점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그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채우기 요 도형이요. 요 도형을 한번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이 영역에 우리 채우기색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우리의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잘못 만든 그 매크로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매크로를 삭제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 개발 도구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거기서 내가 잘못 만든 거 있죠? 그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 만든 거를 삭제한 다음에 우리가 매크로를 다시 만드시면 되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 좀 해 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매크로 작업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각각 2점씩이래요. 우리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각각 2점씩이다. 부분 점수가 있다. 그 얘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되며 신규로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 차트 작업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내가 이 차트를 가지고 막 문제를 풀다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만약에 차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 얘기요. 해서 차트가 잘못됐어도 이거를 삭제하고 내가 신규를 만들면 무조건 빵점 처리가 됩니다. 해서 얘네 이제 각각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뭔가 잘못됐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진행하게 되면 내가 문제 푼 거, 맞게 푼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점수가 적용이 되겠죠. 해서 절대로 문제에 주어진 이 차트는 삭제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합계 계열이 있대요. 합계 계열이 있고 2020년 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서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합계 제거시키고요. 2020년 요소 그거 이제 제거시키래요. 그러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완전히 제거시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 그리고 요만큼의 범위만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합계 계열이요. 합계 계열은 노란색 막대기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요만큼이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계 계열이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만약에 그렇게만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합계 계열이 이제 노란색 막대기니까 노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노란색 막대기가 모두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누르면 합계 계열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요. 근데 2020년 요소도 우리가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얘네들만 따로 이제 제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0년 요 요소를 제거할 때 그냥 요 파란색 막대기를 한번 클릭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죠. 모든 게 다 선택이 될 때 그때 파란색 막대기를 한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막대기 하나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해보세요. 지금 요 막대기 요거 하나만 딱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다 삭제가 된다고요. 해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에서 해당 막대기를 선택해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요소를 제거할 때는 우리가 이 차트 그림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단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해 주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돼요. 요 메뉴는 우리가 차트를 선택했을 때만 나타나는 그 메뉴예요. 여기서 이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데이터 선택 이거를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얘가 됐든 아무거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랑 요만큼의 범위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 주면 돼요. 해서 구분부터 시작해서 근로 장악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선택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021년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요 데이터랑 우리 합계 요게 이제 빠지고 나머지 이 영역들만 우리 범위로 지정을 해서 이 영역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차트가 표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 여기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의 데이터가 나왔고 합계 계열도 없어졌죠. 성적 장악이다, 가계 장악이다, 근로 장악이다 해서 요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전체 차트에 대한 그 종류를 바꾸는 거죠. 해서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종류가 있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문제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세로 막대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두 번째 거는 누적 세로 막대형이다. 세 번째 거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 이제 누적 세로막대형 요걸로 이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누적 세로막대형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에 A의 1번 셀과 연동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아예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면 요런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요런 이제 메뉴가 뜬다 그랬죠. 그때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차트에 요소를 이제 추가하겠다 요게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으로 가서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차트 위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 차트 제목을 A의 1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제목과 서로 이제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는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A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A의 1번 셀과 연동이 돼서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우리 차트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연동을 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근로장악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차트 좀 보자고요. 차트에 이제 쭉쭉쭉 내려서 보니까 우리 근로장악이라는 게 우리 회색 막대기죠. 그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장악 이 계열에만 그렇게 할 거니까 회색 막대기를 한번 클릭해요. 클릭하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차트의 요소를 추가시키겠다. 이곳으로 찾아가면 돼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 문제에서 안쪽 끝에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안쪽 끝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근로장악 그 계열에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요거 지정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이제 테두리를 적용을 시킬 거니까 우리의 테두리 이곳에 있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쫙 떠요. 그때 테두리에서 우리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라 그랬죠. 이 둥근 모서리는 맨 밑에 있어요. 해서 둥근 모서리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표시된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싹 다 이제 수정을 다 했죠. 다 했으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고 문제 그림에 있는 이 차트와 내가 작성한 거를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차트 제목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 세로축을 바꾼 적은 없어요. 세로축을 바꾼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 범례도 확인해 주고 요런 이제 막대기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한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눈금들 있죠. 이런 눈금선도 맞게 들어가 있는 게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테두리 모서리가 둥글게 이렇게 이제 된 것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두 가지를 모두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두 가지를 풀어봤을 때도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풀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는 언제까지 하냐? 여러분들이 딱 이런 문제만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 하셔야 돼요.